자,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저희가 계속 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연관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제가 분석하는 화면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구장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순서를 익히고 감을 익히는 연습하는 장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으로 실행하시면 거의 다 실행하실 수 있다고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은 강의 위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아까 연관해서 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새로운 장면의 데이터 분석도 해볼 겁니다. 조금 연관되는 거죠. 어떤 직업이 월급을 가장 많이 받을까죠. 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직업이 월급을 가장 많이 받을까? 그래서 직업별 월급 분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변수, 직업 변수, 월급 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처리부터 진행하고 난 뒤에 변수 간 관계 분석하는 과정을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 변수 전처리 했나요? 안 했나요? 월급 변수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 변수는 전처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검토나 점처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직업 변수는 새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변수 먼저 검토하고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순서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검토하겠습니다. 직업은 코드 언더바 잡이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직업을 나타내는 변수는 코드 언더바 잡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 변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통해서 클래스 알아보는 거예요. 이 직업 변수가 어떤 클래스를 가졌는지 뉴머릭 변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통해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해보니까 어때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이 코드북 보시면 직업 분류 코드 목록이라고 해서 이 목록을 보면 각 코드가 어떤 직업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만 보고는 어떤 직업인지 몰라요. 그런데 코드표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이름이 아니라 직업 분류 코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태로 분석을 하더라도 이 코드가 어떤 직업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직업 코드를 분류 코드를 이용해서 직업 명칭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전처리 과정 한번 해볼게요. 직업 분류 코드 목록을 우리가 이용해서 직업의 명칭으로 된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가질 건데 직업 코드 목록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 엑셀 파일로 그 강의 자료에 올려드렸어요. KOWEPS 언더바 코드북 해서 엑셀 파일 형태로 올려드렸고 이 프로젝트 폴더에 삽입한 후에 이 파일의 직전 코드 시트에서 직업 분류 코드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불러올 겁니다. 자, 엑셀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 어떤 패키지 로드 해야 되겠죠? 리드 엑셀 패키지 로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첫 층을 변수명으로 가져오도록 설정하고 그리고 엑셀 파일 두 번째 시트에 있는 시트가 두 번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 코드 분류 코드 목록을 불러오도록 시트 파라미터까지 설정하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첫 리스트 잡이란 걸 만들 건데 뭘 한다? 리드 엑셀 파일 부른다. 자, 어떤 엑셀 파일이냐? 자, 이 명이 있죠. 그리고 첫 행을 변수명으로 가져오도록 해라 해서 callNames t true로 했죠. 그리고 몇 번째 시트에 있냐라고 했을 때는 시트가 두 번째 시트에 있는 첫 행을 변수명으로 가져오도록 하라는 거죠. 시트 파라미터에 2라고 지정했습니다. 자, 헤드 값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헤드 값으로 해서
앞에만 불러볼게요. 팁을 6 곱하기 2 형태고 1121 255 112 255 120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이렇게 해서 직업 분류 코드 목록이 코드와 직업명 두 변수로 구성됐고 직업이 몇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모르죠. DIM 안 했으니까. 리스트 잡 해보면 149까지 있다. 직업 149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직업이 많네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전처리 계속 진행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금은 리스트 잡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이 리스트 잡을 웰페어의 직업명과 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eft join으로 잡변수의 웰페어의 잡변수를 웰페어에 결합하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웰페어 기억나실 거죠? 웰페어에다가 left join 왼쪽에다 넣을 거다. 웰페어에다가 어떤 수수로 리스트 잡을 기준으로 해서 id는 코드 잡으로 해서 웰페어와 리스트 잡의 공통으로 두고 있는 코드 잡 변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잡 변수를 기준으로 우리는 결합하겠다 하는 겁니다. 결합 완료되면 웰페어에 있는 코드 잡 변수 일부를 출력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웰페어에다가 filter 해서 is it in a code job 그리고 select 해서 코드 잡과 잡 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 10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업 명칭이 잡으로 된 변수가 결합된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값이 10개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변수 이용해서 직업별 월급 차이 분석하면 됩니다. 월급 변수에 대한 전처리는 언제 했죠? 앞쪽에서 했죠. 그래서 월급 직업 변수 전처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직업별 월급 차이 분석하고자 하는 란이고요. 직업별 월급 평균 만들어서 직업이 없거나 월급 없는 사람은 분석 대상 아니므로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 인컴이란 걸 만들 건데 어디서 불러온다? 웰페어에서 불러오고 이제 잡이 이질NA 잡이 아니거나 이질NA 인컴에서 아니거나 해서 AND를 쓴 게 여러분들 필터로 같이 들어갔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룹은 어떻게 나눈다? 잡 그룹으로 나눈다. 요약한다. min income 값은 min income으로 해서 부른다. 헤드 값 해보시면 가사 및 유가 도우미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평균 값이. 자, 이렇게 해보니까 순서가 마음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급 내림 차수는 정렬해서 상위 10개만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arrange 쓰면 됩니다. 자, 상위 10개 추출하기 위해서 탑 10을 우리가 따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부른다? 잡 인컴에서 부르는데 arrange DSC가 들어갔어요. 내림 차수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min income을 한다. 헤드 10개만 본다. 탑 10이다. 탑 10은 어디죠? 돈 가장 많이 받는 거는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이네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래프 만들어 보면 돼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이거 데이터 우리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프 만들었습니다. gg플롯을 당해서 만들 거고요. 데이터는 탑 10에서 부른다. 그래서 x값과 y값으로 나누는데 x값은 우리가 직업 이름이 길기 때문에 x축이 그래프를 기본값으로 만들면 x축이 서로 겹쳐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chord 플립을 이용해서 추가 막대를 오른쪽으로 90도로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코드 플립을 이용하면 막대를 90도로 회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기 있었죠? 코드 플립. X값 Y값 주고 콜 그렸고요. 그래서 출력된 열 보시면 출력된 표와 그래프 보면 가장 1위는 금속 재료 공학 평균 845만 원으로 가장 많은 월급 받고 그 다음 의료치료 전문가 그 다음에 의회 의원 그 다음 보험 및 금융관리자 순으로 월급이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위만 알아볼 수 없겠죠. 하이도 알아봅니다. 하이 10개 추출하고자 합니다. 바텀 10 해서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방송은 같습니다. 잡 인컴 하는데 뭘로 하면 되겠어요? orange 하는데 DESC 안 넣으면 되겠죠. 그럼 하이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mean income 헤드 10개 바텀 10 해보시면 가장 작은 곳은 어딘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하위 12에 해당한 직업 추출했고요. 확인됐죠? 이걸 그래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Y축을 2불로 아까 제일 많이 나왔던 845 있죠? 845였나요? 맞죠? 845만원? 그 사람과 좀 비교돼서 바로 볼 수 있게 Y축을 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Y축을 0에서부터 850까지 표현하면은 이 그래프를 옆에다 붙여도 아니 밑에다 따로 붙여도 제일 위에서 제일 밑에서 얼마 차이 나는지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 만드는 순서는 같습니다. 데이터와 AES 값 그리고 우리가 돌리는 거 배웠죠? 그리고 Y축 더 길게 하는 거 Y림 써서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가장 작게 보는 것들도 나오는 거죠. 슬프지만 가사 및 육아 도우미가 월급이 평균 80만원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임업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청소원, 약사 및 한약사, 작물 재배 뭐 이런 순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직업군으로 월급 평균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 이렇게 뭐 많이 받는 사람들을 정리한다거나 주장을 펼치거나 작게 받는 사람들에게 좀 더 하자는 주장을 펼치거나 할 때 이런 그래프를 들고 가서 여러분들은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래프의 근거라든지 데이터의 사실성은 어디서 갖고 왔다는 거 참조해서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엄청 멋진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또 연습해 볼게요. 성별 직업 빈도입니다. 질문이 나왔어요. 성별로 어떤 직업이 가장 맞을까? 성별로 어떤 직업이 맞을까?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데이터는 성별과 직업이에요. 요즘 성평등이 상식이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라 직업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성별에 따라 어떤 직업이 많은지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원래 뭐부터 해야 되죠? 변수 검토하고 전처리를 해야 되나? 앞에서 뭘 했죠? 성별, 직업, 이미 변수 검토 다 하고 전처리 다 했네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변수 간의 관계 분석만 바로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성별, 직업 빈도표 바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잡, 메일 바로 만드는 거예요. 남성 직업 빈도 상위 10개 추출할 겁니다. 어디서 불러온다? 웰페어 불러오고 필터를 통해서 나누는데 잡과 섹스, 메일인 것만. 그리고 그룹 바이는 잡으로 나누고요. 서머라이즈, 요약 통계를 할 거고요. 개수로 할 거고요. 그리고 orange 통해서 DSC 하니까 뭐였죠? 내림차순이었죠? 그리고 헤드 10개까지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 성별로 직업 빈도를 구해서 상위 10개를 추출하겠다는 말입니다. 먼저 했던 건 male, 남성 직업 빈도 상위 10개 추출한 거예요. 연결해서 여성도 해볼게요. 여성은 간단하죠? 똑같이 해서 여성 값을 바꾸면 됩니다. female로 바꾸면 돼요. 순서도 같고요. 잡, female로 만들 건데 필터 값 잡과 female로 하고 and 값 들어가는 거. 그룹 바이로 나누고 summarize 개수로 보여주고 arrange는 DSC 내림차순으로 하고 헤드 값 10.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결과값 보는 거예요. 잡, female 쳐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프 만들 거예요. 남성 직업 빈도 상위 10개 직업 만들 건데 여기서 보시면 ggplot에서 데이터 잡 메인에서 부르고 x값과 y값. x값은 어떤 거, y값은 어떤 거 나오고요. 콜 데이터로 코드 플립해서 90도 돌렸다는 거죠. 자, 남성 직업 빈도 상위 10개 직업 만들 수 있죠? 여성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남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뭐였죠? 작물 지배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순이죠. 경영 관련 사무원, 영업 종사자. 자, 여성은 어때요? 여성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작물 재배 종사자. 이건 같네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매장 판매 종사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이런 순이란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는데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리는 것도 배워봤고요. 새로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죠? 뭐 예전에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 번 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게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이혼을 더 할까? 덜 할까? 과연 종교가 있으면 이혼을 덜 할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궁금한데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더 깊어서 이혼을 덜 할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변수부터 들어갑니다. 자, 변수, 어떤 변수죠? 어떤 변수 확인해야 됩니까? 종교 변수, 또 혼인 상태 여부 변수 확인하는 거죠. 이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 검토해야 될 거, 전처리해야 될 거 두 가지죠. 종교, 혼인 상태. 그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변수 간 관계 분석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지, 어떤 변수를 통해서 쓸지 그 순서입니다. 자, 변수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종교 변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교 변수는 religion 해서 welfare 안에 종교 변수 해보니까 numeric가 나오네요. 이런 변수구나. 그래서 테이블 값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welfare religion에서 1과 2 값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럼 도대체 1과 2가 어떻게 나눠져 있지? 코드북 가서 보는 겁니다. 코드북에서 종교 변수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래서 1과 2 다른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1하고 2밖에 없잖아요. 9가 있나요? 10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치나 결정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처리를 할 때 결정치가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코드북 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걸 나눴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눴는지 보니까 1번이 종교가 있는 사람, 2번이 종교가 없는 사람으로 조사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모름하고 무응답은 9번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없네요. 그래서 종교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측 처리하는 작업은 생략해도 되겠다라는 걸 이해했죠. 우리가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바로 종교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바꾸는 거죠. 좀 쉽게 갑시다. 앞에도 많이 했죠, 전처리.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데 if else를 통해서 1일 때 종교 있다, yes. 종교 없다, no로 표현하자. 그래서 대입을 통해서 값을 보이면 no 값과 s 값이 바로 보이고요. 바로 여기서 q플롯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포하는 걸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있는 사람이 몇 명? 8047명. 종교 없는 사람이 8617명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종교 변수 전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혼인 상태 변수 검토 및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혼인 상태 변수 및 검토 전처리하는 과정 앞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변수 검토합니다. 클래스 변수 사용하죠. marriage라는 변수네요. 이 marriage 변수 써보니까 numeric이네. 자, 테이블까지 같이 볼게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marriage는 0, 1, 2, 3, 45, 6 이렇게 되어 있네요. 4, 5인가요? 이거 표현이 잘못됐네요. 4, 5입니다. 0, 1, 2, 3,
직접 해보니 4, 5, 6입니다. 이거 같이 붙었네요.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해보시면 직접 해보시면 값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분포되어 있네요. 0부터 6까지. 이 정도로 분포되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자, 이거 가지고 우린 뭐 해야 되죠? 배우자랑 어떤 혼인 관계인지 코드북 보고 확인해 보면 됩니다. 코드북 보고 확인해 보니까 0은 B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할 연세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18세 미만이라 보시면 되고, 뭐 특이한 경우는 있겠지만 18세 미만 B에 해당되는 경우 결혼에 대해서, 혼인 여부에 대해서 0번을 표시했고, 배우자 있다 1번, 사별했다 2번, 3번 이혼했다 3번, 별거했다 4번, 미혼이다 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5번, 기타 6번으로 해서 코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1, 이혼했을 경우 3으로 코딩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혼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를 만들겠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확인해 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여부 변수를 우리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웰페어의 그룹 marriage를 통해서 만약에 if else 웰페어 marriage가 1이라면 뭐였죠? 1일 때 뭐? 결혼했다. marriage.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쓴다고 했죠? 이혼했을 경우 3 쓴다고 했죠? 자, 똑같아요. if else 웰페어 marriage 점점점점 뭐죠? 3이죠. 그 다음에 divorce라고 할게요. divorce. 이혼, 디버스 이혼. 그 다음에 남은 건 결정치 처리해 보는 거야. NA.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값을 보면 되죠. 테이블 값 통해서 웰페어 그룹 메리지의 변수 값을 봅시다. 디보스 몇 명? 712명. 결혼 몇 명? 8,431명이네요.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에서 한 번 더 볼게요. 테이블 is NA 웹페이지 그룹 marriage인지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출력 결과 여러분들 보시면 결혼한 사람과 이혼한 사람 나오고 둘 중 어디 속하지 않아서 결정치로 분류된 경우는 7,521명 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후 분석에서 제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해봐야 될 거는 종교 유무에 따른 이혼율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큐플러 통해서 이미지도 보고요. 디보스 메리지 NA 값. 그래서 종교 유무에 따라 이혼율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이혼율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있을 때 결혼, 있을 때 이혼, 없을 때 결혼, 없을 때 이혼 이라는 표를 만드는 거죠. 우리 때까지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종교 유무, 결혼 상태별로 빈도 구하고 각 종교 유무 집단의 전체 빈도로 나눠서 비율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비율은 뭐로 나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비율 혹시 기억나시나요? 라운드를 이용했단 말이죠. 그때 라운드 이용해서 이 정도 비율까지 할 수 있다라고 기억 안 나시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율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유무 그리고 결혼 상태별로 나눠서 빈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종교 유무 집단의 전체 빈도, 각 종교가 있냐 없냐 집단에서 전체 빈도로 해서 각 종교 있냐 없냐를 비율로 나눠서 구하는 거죠. 그 비율을 나누는 게 라운드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해석이 우리는 이걸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유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데, 새로운 변수를 구하는데 어디서 한다? welfare. 필터는 이제는 그룹 marriage를 통해서 한다. 그룹은 어떻게 나온다? 종교, 결혼, 요약통계라는 명수.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되는 게 있죠? 우리가 전체 그룹에서, TOT 그룹에서 sum, 합계를 구하고 PCT, 퍼센트 그룹에서 라운드를 해서 전체 그룹에서 지금 우리 n을 나눠서 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S 때, S일 때, 이온, 결혼, 이온, 결혼. 그래서 카운트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카운트를 사용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들어간 거 특이한 게 뭐죠? 라운드 함수. 라운드 함수 뭐였죠? 반올림이죠? 반올림 함수인데 이 퍼센테이지를 첫 번째 자리에서 하겠다. 이걸 더 넣은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반올림 적용하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 표현하기 위해서 라운드, 퍼센트 비율로 하는데 퍼센트를 라운드에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현한다. 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값들로 표현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집단별 빈도 구하는 함수 써서 비율 구하고 그리고 하나를 합쳐서 비율표까지 만드는 것까지 할게요. 정확하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자, 카운트 함수 활용하는 겁니다. 카운트 함수. 이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집단별 빈도 구하고 비율 구하는 거는 다시 또 뮤테이트로 하나를 합쳐서 비율표 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요약하는 겁니다. 자, 결혼 요약, 종교 결혼에 대한 것도 만드는데 웰페어에서 만든다. 이건 카운트 활용한 거예요. 그룹 매리지, 카운트, 수를 구하는 거죠. 릴레이션, 그리고 그룹 매리지. 이거 해서 확인한다. 그룹은 어떻게 나눈다? 종교로 나눈다. 그리고 뮤테이트, 퍼센트 구하는데 라운드, 반올림 하는데 요 값에다가 계산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한다. 그래서 비율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에서 만든 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온에 해당하는 값만 추출해서 이온율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온 값만 추출하는 거예요. 디보스 값 따로 추출하는 거예요. 자, 종교 결혼에서 다시 해볼게요. 종교 결혼이라는 함수에서 필터해서 그룹 매리지에서 디보스만 뺀다. 셀렉트해서 릴레이션하고 PCT만 보여준다. 디보스 이제 보여주죠? 릴레이션 PCT no yes percent 그래프까지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만드는데 데이터는 디보스 통해서 AES 통해서 X값, Y값 주고 콜 그래프로 만드네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X값과 Y값이 정해졌고 이온율 있는 경우 값을 보는 거죠. 이온율 종교가 있는 경우는 어때요? 있는 경우 7.2%, 종교가 없는 경우는 8.3%.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이온을 덜 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교에 따라 이온을 덜 하는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 분석과 그래프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징 해서 여러분들 주장에 있는 근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 다 실행해서 해보시고 계속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연령별별 이온율 만들고 나중에 노년층 많은 지역이 어딘지까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해서 계속 연속해서 할 겁니다. 이것들은 데이터들이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 어떻게 더 분석해서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방법을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많이 써보는 게 승자가 될 겁니다.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한 대까지 전부 R로 만드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습한 거 저랑 같이 강의하면서 연습한 거 파일 내시면 돼요. 그것까지만 하시면 되고 하나 더 추가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과제로 따로 내지는 않겠지만 제가 뒤에는 다시 따로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따로 과제도 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분석했고 어떠한 주장을 했으며 그 주장이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를 확인해서 내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주장할 건지 라는 거죠. 그 전체의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있는 분야의 데이터였으면 좋겠고,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막 노력을 해보고 어떤 곳에서 받아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 처음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까지 충분히 고생하셨고요. 연습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밖에 할 수가 없네요.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